안녕하십니까, 엔드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심볼들을 포토샵으로 불러오고 배치를 한 후 효과를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를 입력하여 원고 이미지를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원고 이미지는 페이지 메이커로 넘겨 재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적인 페이지 메이커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작업들은 모두 잘 진행을 해 놓고 이 부분을 미비하게 작업을 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작업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작업한 일러스트 파일들이 보여지는 알 수가 있겠고요. 처음으로 이 패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패턴 작업된 내용을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 메뉴 안에서 카피를 눌러 주시게 됩니다. 다시 포토샵 작업 파일로 넘어가시고 진행하던 내용을 오픈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피된 내용을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 안에서 페이스트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픽셀을 선택한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그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내용 패턴들이 불러와진 걸 알 수가 있겠죠. 적당히 배치를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그 내용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별도의 레이어로 그 붙여넣기 한 내용이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영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있는 Add Layer Mask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형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색상은 맨 앞은 흰색, 맨 앞은 검정색, 맨 뒤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Shift 키를 누른 채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점차적으로 패턴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다른 심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페이지 메이커를 여시고 상단에 있는 메뉴를 그 파일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돋보기를 이용하여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태극 무늬가 변형된 그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작업한 그 심볼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에디트 메뉴에서 카피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포토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디트 페이스트를 눌러서 그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픽셀을 선택하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금 키우기 위해서 Shift 키와 Alt 키를 누른 채 심볼을 조금 확대를 합니다. 자, 다 진행이 됐으면 체크 버튼을 눌러 완전히 삽입을 시키고 이동 툴에 의해서 원고 이미지에 합당한 위치를 설정을 합니다. 자, 설정이 돼서 이동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타이핑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시작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 되면은 이때 문, 화, 제, 청이란 문자를 입력을 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신 후에 문자체를 도둠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문자체는 여러분이 똑같은 문자체가 없다면 비슷한 문자체로 지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자의 크기를 24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이동 툴에 의해서 문자를 삽입된 심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구를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T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점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영문에 해당하는 내용인 cultural CUL. 자, 윈도우 안에서 캐릭터 대화 상자를 꺼내 놓고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TT가 눌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대문자로 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끄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CU. 자, 보시게 되면 CU cultural CUL TURAL cultural 한 칸 띄시고 PROPERTIES 한 칸 띄시고 그 다음에는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이 되겠습니다. ADMINISTRATION이 되겠습니다.
자, 쭉 드래그를 해서 문자의 크기를 다시 한번 14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글꼴은 자, 기존처럼 도둠체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입력된 문자를 하단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가 이동해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게 되면 자, 필요 없는 도구상자들은 정리를 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그 심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여신 후에 자, 작업한 연화문 무늬의 심볼을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 메뉴 안에서 카피를 선택을 하십니다. 다시 포토샵을 띄우신 후에 포토샵에서 에디트 페이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픽셀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림처럼 이미지가 불러들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의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크기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줄여졌으면은 체킹을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 심볼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원고 이미지를 살펴보게 되면 윈도우 안에서 원고 이미지를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볼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원래 이미지를 들어가셔가지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됐습니다. 이동 툴을 선택하고 Shift 키와 Alt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하나, 둘, 3개 더 복사하시고 왼쪽으로 하나 더 복사하여 5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총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배열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이미지로 들어가시고 작업하는 내용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심볼 위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 레이어가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서 문화 제청과 수직 방향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심볼도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심볼도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되겠죠. 해서 간격을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된 내용에 투영도가 지정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원고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과 세 번째 해당하는 부분에 투영도가 아주 많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원래 이미지를 꺼내 놓으시고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레이어 팔레트에서 투영도를 한 20% 정도로 한 40%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은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한 60% 투영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보여지는 원고 이미지는 최종적으로 출력된 내용을 스캔을 받아서 좀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그 투영도가 약간 들어가서 물체가 사실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영도를 진행을 해 보았고요. 다음은 그 위에 있는 문자를 타이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포토샵을 들어가시고요. 원래 이미지를 꺼내 옵니다. 자, 다시 한번 T 버튼을 눌러서 T 버튼을 눌러 시작점을 클릭하시고 문자의 원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 내용은 자, 미리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백제의 인행이 숨결 따라부터 옛집과 고찰이라는 내용을 에디트해서 카피를 하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T에서 클릭을 하셨죠. 시작점을 에디트 안에서 페이스트를 하시면 문자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드래그 선택을 하신 후에 문자체를 바탕체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요. 지정을 하시고 정렬을 우측 정렬을 눌러 주시게 됩니다. 자, 이동 툴에 의해서 삽입된 문자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드래그해서 이 문화재청 오른쪽 열에 맞게끔 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출제되었던 한국의 세계유산에 해당하는 포스터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았고, 이 내용을 페이지 메이커로 넘겨서 작업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세이브 에즈를 눌러 주시고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자, 파일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바탕화면에 제가 이름을 그 파일 형식을 JPG로 저장을 하고 저장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이미지 모드 안에 있는 모드를 RGB로 전환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RGB로 전환하지 않으면 페이지 메이커에서 파일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RGB 컬러의 모드를 변경을 하시고, 자, 그러면 변경을 한 후에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JPG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에서 파일 형식을 JPG로 선택을 하고 바탕 화면 안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관련된 내용은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시 페이지 메이커 파일을 여신 후에 파일 뉴로 들어갑니다. 자, 새 이미지를 꺼내기 위해서 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페이지 사이즈를 A4로 지정을 하고 여백, 마진을 지정을 하시는데, 최종적인 그 A4 사이즈가 가로가 210이기 때문에, 자, 210에서 176mm를 뺀 나머지 수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17, 인사이드 17, 아웃사이드 17을 하면 총 34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210에서 176을 뺀 나머지의 여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세로는 297에서 236mm를 빼게 되면은 이쪽으로 30.5가 되고 아래도 30.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처럼 새 이미지가 열려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림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안에 플레이스란 내용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때 바탕 화면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자,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이미지의 용량을 나타내 주고 그래픽 처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문서 내에 포함을 하겠냐 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yes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커서에서 왼쪽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쭉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하단까지 갖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그림이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자, 윈도우 메뉴 안에 있는 Show Tool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맨 첫 번째 있는 선택 툴 도구 상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하이 레졸루션으로 놓으시면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이 깨끗하게 나타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재단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요, 0,0의 위치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 이미지의 왼쪽 상단 끝점에 맞추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이 0, 또 0이 그 좌표가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지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자,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가이드 이 룰러에서
가이드라인을 밑으로 내려서 3mm 정도의 내용을 작업을 합니다. 쭉 내려서 3mm로 놓으시고요. 다음에 왼쪽에 있는 룰러에서 가이드라인을 당겨와서 다시 한번 3mm에 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재단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선 도구 툴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이때 선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고요. 선의 길이는 6mm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됐겠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재단선을 그려주시고 선의 길이는 6mm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네 모퉁이에 재단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재단선의 길이는 꼭 6mm가 지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3mm를 띄우고 제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 부위에도 작업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조금 이동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의 위치를 이 부분까지 갖다가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쭉 당겨서 3mm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3mm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을 그리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선을 맞춰 주시고 선의 길이를 6mm, 자,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맞춰 주시고 얘를 다시 6mm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이미지를 보여준 다음에, 자, 왼쪽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도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0,0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측 상단 끝점으로 이동을 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쭉 당기셔서 3mm까지 작업을 합니다. 3mm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선을 그리기 위해서 선형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길이를 6mm 정도로 맞춰 주시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찬가지로 6mm로 지정을 합니다. 자,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우측 하단의 재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선에 작업할 내용이 확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선형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시고 밑에서 위로 드래그해 선을 그립니다. 길이를 6mm로 맞춰 주시고 다시 한번 선을 그리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의 길이를 6mm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의 그 재단선이 작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뷰 메뉴 안에서 하이드 가이드를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각 네 모퉁이에 재단선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고 이미지는 모두 제작을 하시고 이 재단선을 만들지 않아서 그 감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의 이름을 수험번호 내용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문제지에서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을 publication, template, copy in 6.5 포맷, 낮은 포맷으로 저장을 하겠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신 버전을 쓰는 컴퓨터도 있지만 이하 버전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버전 아래 버전으로, 현재 버전은 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하 버전으로 선택을 하시고 파일 형식을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한 내용을 그 시험 장소에서 제공하는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시고 그 컴퓨터로 옮긴 후에 그 파일을 다시 열기 합니다. 그래서 파일 프린트를 들어가셔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프린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왜? 나머지는 시험 장소에서 모두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단
앞에 수검자가 출력을 했을 때 방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출력자가 출력을 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 오리엔테이션에 의해서 방향을 반드시 바꾸고 또는 감독관한테 문의를 통해서 방향을 재조정 신청을 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서 출력된 원고를 8절지 제공되는 그 사이즈의 켄트지가 있습니다. 켄트지 가운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정확하게 켄트지 가운데에 붙여서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제출을 하시면 모든 작업 과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에 출제되었던 그 원고 이미지 중에서 한국의 세계유산이라는 포스터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고, 최종적인 그 편집용 프로그램인 페이지 메이커에서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기출 문제 말고 예상 문제, 적절하게 이번 연도에 어떠한 내용의 문제가 나올지를 미리 검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예상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